CJ 대학. 사내개발이 남긴 시세 차익이 21억이라고요? 네, 하루 만에. 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러면은 강기훈 의원이 사내개발에 넘길 때도 시세 차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얻었죠. 얻었죠. 예. 투 쿠션을 쳤네. 투 쿠션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21억 원이 이제 그 사내개발의 주문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어쩌면. 이거는 그냥 모양새만 그렇고 실제로 다른 주머니에 들어갔느냐? 야, 그거 누구냐? 진해농협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산 게 아니고 결국은 강기훈 의원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해농협이 이 땅을 사준 거 아니냐? 처음부터 자꾸 갱기를 한거 그 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뭐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보면 볼수록 궁금하시다고요. 넘나 궁금한 것. 오늘도 필요한 뉴스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대들기를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네, 뉴스 기사만 봐도 제목만 봐도 스마트폰을 이렇게만 봐도 정말 빠기 치는 세상이에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런 뉴스가. 그런데 알고 보면 더 깊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빡칠 수 있는 알빡기 코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돼 있나요? 돼 있군요. 소리가 들리는군요. 자,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이 부자들이 많아요. 사실 국회의원분들이라는 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뭔가 이 좀 커리어 좀 쌓은 분들이 뭐 딴 것도 하고 싶다. 요걸로 좀 세상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다. 바꾸고 싶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근데 이분은 이제 돈이 많은 거죠. 재산이 가장 많은 탑 10 중에 10. 앞으로 이제 9명을 더 제끼셔야 되는 분인데 재산이 115억이 넘는 국민의힘의 창원 성산 강기훈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 부자인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재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뭔가 야로가 있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동산 투기예요. 땅을 이제 샀다가 비싸게 파는 거죠. 자, 이거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사실 국회의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물론 일반인도 하면 안 됩니다만.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거기에 조직 폭력배가 좀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 농협과 CJ와 뭐 이런 기업들이 얽혀 있는 것 같다. 아하. 이런 대규모 게이트 이런 걸 좀 취재한 국회의원과 조직 폭력배라는 기사를 쓴 KBS 창원의 송현준 기자. 이 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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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직접 그 서울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상. 예. 자기 소개해 주세요. 뭐지?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안녕하세요. 저 2005년도에 KBS에 입사해서 지금 이제 창원총무에서 취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송현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배. 저는 또 창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창원 성산구에 이런 일이 있다. 이거는 알려야 된다. 그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얼마나 그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까? 지금 강 의원은 이제 재선제고요. 네. 재선. 예, 중간에 이제 놓쳐가지고 재선제고 그 전에는 그 도의원을 했었어요. 경남 도의원을.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꽤 이제 알려진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기훈 의원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최근에 이분 관련해서 의혹이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몇 개만 말을 좀 드리자면은 이분이 대표로 있다가 휴직 중인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일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진들만 다 모여가지고 만든 회사. 금속? 네가 내 욕했다며. 금속인데 요게 이제 근데 요거 말고 강기훈 의원 부인이랑 아들이 최대 주주인 일진단조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둘 다 일진 같은 라인인 거죠. 그런데 일진단조라는 기업 일진금속이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강기현 의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농지가 보상을 받으면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돈으로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의원이긴 한데 이번에 송현준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강기현 의원의 공장 부지 뭐 이런 부동산 거래 이쪽을 들여다보신 거죠?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강기훈 의원 관련된 보도는 이제 크게 이제 KBS와 네. 그다음에 JTBC가 보도를 좀 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JTBC는 이제 1월달에 말씀하신 이제 일진금속과 일진단조 네. 일단 불법적인 편법적인 증여 의혹을 포커스 맞춰서 좀 보도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KBS 창원은 이 부동산 투기에 맞춰서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일진금속과 일진단조의 그 일감 물어주기 의혹은 이제 JTBC가 제기했던 의혹이거든요. 네. JTBC랑 뭐 좀 업무 분장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언론노조 파견가 있다가 네. 복귀했잖아요. 네. 했는데 저희 KBS 창원에 이제 탐사팀 탐사팀 있군요. 심층기획팀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이대환 기자와 이영광 기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JTBC가 먼저 치고 나간 거예요. 비슷한 건을 취재를 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쓰린 속을 이제 감추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방송 용어니까 안 되고 반가이를 여러분 한국말로는 만회라고 하는 만회. 하려고 하다가 이제 기사가 좀 나갔는데 일단 지금 내용을 보면 그 JTBC가 얘기했던 일감 물어주기는 일진금속이 있고 일진금속의 자회사인 일진단조가 있는데 일진금속도 마찬가지고 일진단조도 마찬가지고 딱 그 대주주가 딱 두 집안이에요. 그 강기훈 의원 집안과 그다음에 권모 씨라는 권모 씨 집안이 일진단조도 마찬가지고 일진금속도 마찬가지고 딱 지분을 거의 절반씩 가지고 있어요. 딱. 근데 이제 일진금속에는 강기훈 의원은 들어가 있지만 주주로 일진단조에는 자회사인 일진단조에는 강기훈 의원은 이제 주주 명단에 빠져 있고 부인과 아들이 있는데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집안 그룹이니까 업체니까 그룹은 아니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일진 금속은 좀 꽤 규모가 큰 업체이긴 한데 여기 이제 뭐냐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류 부품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일진단조는 일진금속에서 납품을 하청받아서 자동차용 부품을 주로 만드는 업체인데 이제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2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5억을 일진금속에게 매출을 절반은 하는 거네. 넘어요. 절반 넘어요. 거의. 가깝고 절반 넘고 2019년도에는 전체 매출액이 31억 원이 되는데 이 중에 17억 원이 일진금속에게 매출을 한 업체에게 매출을 넘기는 거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일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 여기 제기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기훈 의원은 특별하게 자기가 이제 일진금속을 운영하다가 사업체 거래처가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그냥 인수한 것뿐이다. 라는 뭐 그런 식의 해명을 했었죠. 단조를 인수했다고요?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청혜송님이 강기훈이 서류상 하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도덕 인성 윤리는 떡 싸먹은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이 아들이 주주로 있으니 이 아들의 업체에게 매출을 몰아주면 결국은 이제 우회로 해서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거죠. 재산을 증여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의혹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업체가 일진단조가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2018년도, 2019년도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금 2018년도에는 한 4억 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 4천 정도 적자를 보고 있고, 해서 이제 이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 맞고요. 관계없이 이제 지금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강기훈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발의한 법안 중에서 자회사 그러니까 관계기업의 빚을 갚아주는 거는 증여에서 제외해야 된다 법안 냈기 때문에 또
오해를 또 크게 샀죠. 정말 이게 정말 신박하지 않습니까? 네. 딱 봐도 자기 정말 큰 오해를 살 법안이. 그렇죠. 이게 오해다라고 할 수 있는 딱 봐도 본인에게. 목적이 있네요. 예? 국회의원을 하려는 그렇죠. 목적이 있었네. 국회의원 할 목적. 그래서 네이트에 구우드님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심지어 그러게. 보건복지위 소속인데 조세 특례 제한 대표법을 발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이란 직업을 이용해서 하다 법을 멋대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말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공익 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 그리고 내국 법인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 변제해서 발생하는 해당 법인과의 특수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법안인 거예요. 요게 딱 요 본인 케이스에 너무 들어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딱 맞죠. 물론 이제 그 강기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조세 특례법 제한 일부 개정안이 이제 이 법안만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물타기를 하는 거죠. 네, 그중에 딱 끼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자기 사례가 딱 맞잖아요. 네.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오해겠죠 우리가? 이 어릴 때 우리 비디오 빌릴 때 네.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은 그 18세 관람 불가 빌리고 싶잖아요. 손 이렇게 하지 마시죠. 아니 이거 빌리고 싶잖아요. 하지 마시죠. 네. 그럼 이게 한 네 개 정도 이제 초록 딱지 그죠. 15세 그쵸. 그거 딱 하고 사이에 빨간 그쵸. 게 이렇게 껴서 이렇게 쌓아갖고 그렇죠. 아주머니한테 드리면 그렇죠. 아주머니가 쇼생크 탈출이랑 뭐, 로보캅이랑 그렇지 그리고 말라딘 뭐 이렇게 알라딘 그리고 중간에 하나 끼는 거죠. 원죄적 본능 뭐 이런 거 중간에 이렇게 넣고 손하지 마시죠.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한 게 아니냐는 어떤 킹리적 가심.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킹리적 가심을 제기했는데 강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게 있나요? 입장을? 지금 강 의원이 또 오해받고 있는 뭐 오해라고 표현하죠. 네, 오해를 좀 가시죠. 오해를.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제 공익 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자 네. 법안도 내셨어요. 네. 이건 뭐냐면 강기훈 의원이 갖고 있는 땅이 이제 그 도시공원 개발 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예.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아, 예. 그 보상금 금액이 그 양도소득세가 금액이 꽤 커요. 한 15억 정도 추산. 양도소득세가 15억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규모가 크니까. 얼마나 크길래 양도소득세가 15억이야? 지금 추정되는 거는 이제 강기훈 의원이 한 40억 정도를 받은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땅이 크긴 커요. 예. 크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 40억 받았는데 한 40억 정도를 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15억이 나오지 않겠냐? 예전하면 한 10억 정도 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강기훈 의원이 이제 도시에 공원을 만드는 공익 사업으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이거 이제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이거 소득세를 좀 면제해주자라는 법안을 또 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오해를 또 사고 있는 거죠. 네. 그만 웃어요. 너무 웃겨.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아니 심각하게 오해인 거이겠죠 설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서론도 안 한 거죠? 그죠. 요거 이제 근데 이게 이제 JTBC에 나온 얘기라는 건가요? 요거 그러니까 JTBC는 이제 일진단주와 그 이제 몰아주기 간의 일감 몰아주기와 함께 또 JTBC는 이제 지금 나중에 말씀드릴 진해 이부두 땅 매입을 이제 우회적인 그 증여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땅을 이제 일진 단주 명의로 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일진 단주의 대주주가 그 아들이니까 결국 이제 아들한테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돌려서 준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조금 그런 프레임 봤는데 저희는 그 프레임보다는 그냥 부동산 투기 아니냐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뭐랄까 재산 가지고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이득 보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게 이런 거를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강기훈 의원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죠. 근데 이해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의혹을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한 단계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해 부두의 땅을 이제 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땅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그 진해 항이 있어요. 네, 진해항. 항구. 바다 끼고 있으니까,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 이부두가 있는데. 부두, 그러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죠? 그렇죠. 배로
배로 이제 사람과 그다음 화물을 나르는 부두가 있는데 그 부두 뒤편에 보면 항만 배후지 용도로 이제 큰 땅을 이제 배후지 땅이 있었어요. 항만 배후지. 예, 배후 단지라고 부르죠. 네. 그 땅이 원래 이제 STX 조선 해양의 자회사인 STX 서브마린이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야적장으로 쓴 거예요. 야적장으로. 아, 야적장으로 땅을 그냥 야적장으로 썼구나. 예. 네, 쓰다가 이제 STX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그 땅이 이제 법원 경매로 나와요. 예, 경매 나왔는데 이 땅이 면적이 약 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8만 제곱미터. 예, 상당히 큰 땅이죠. 엄청 큰 땅. 예, 큰 땅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항만 배후 단지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다양하진 않아요. 항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마트를 짓거나 백화점 짓거나 이럴 수 없겠네요.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렇고 그다음에 공장도 이제 그 조선 수리 그러니까 배를 조선업. 예, 그다음에 조선의 그 부품을 생산하거나 수리를 위한 이런 공장만 들어올 수 있는 공장이고 이고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유찰이 돼요. 3번 유찰. 아, 그러니까 쓸모가 다양하지가 않으니까 유찰되는군요. 네. 또 규모가 너무 컸죠. 너무 크고 또 덩이가 너무 크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법원에서 이제 감정 평가를 했는데 법원의 감정 평가 가격은 504억 원이 나왔어요. 504억. 예. 저거이면 만만치 않은 돈이죠. 엄청 큰 돈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경남에 있는 한 이제 다른 업체가 그 땅을 사려고 했다가 그 땅을 샀다가는 왜냐하면 그 땅은 자기들이 그 업체는 그 땅을 사서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기한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땅이 3번 유찰된 이 뒤에 3번 유찰. 김기현 의원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강기훈 의원이 이제 여러 사업자들하고 같이 270억 원에 이 땅을 이제 낙찰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기훈 의원이 이 땅을 504억짜리를 3번 유찰되면서 가격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강기훈 의원의 어떤 컨소시엄을 무슨 자기 친구, 자기 지인, 뭐 김 씨라고 나오지만은 그분과 270억에 이 땅을 샀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다음 댓글 좀 읽으시죠. 270억이면 다음에 KIASS 님이 84억 중기 대출 받아서 100억당 사며 자기 돈 한 푼 안 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회사 돈으로 산 거예요? 이게 출받아 샀어요. 대출받아 샀는데. 대출로? 아, 그럼요. 그러니까 강기훈 의원이 아무리 이제 자산이 좀 많더라도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계약서는 확보를 할 수 없죠. 강기훈 의원과 그 동업자들 간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이제 이 땅을 돈을 냈는지는 확보할 수 없는데 여기 이제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나중에 이 땅을 사고 나서 2018년도 2월에 낙찰받고 2018년도 4월달에 대금을 치르고 이제 그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이전시키고 나서 그 동업자들이 땅을 18필지로 분할을 해요. 아, 넓으니까. 아, 그럼요. 예, 18개로 나눠요. 예. 예, 10개 나눠서 이제 이거는 이 땅, 이거는 내 땅 이렇게. 네. 그 면적을 이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강기훈 의원은 강기훈 의원은 한 89억 원 정도? 89억 원. 네, 한 정도 투자한 걸로 그렇게 이제 욕사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270억 중에.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아니 이거 왜 샀냐, 여기 이거 왜 투기하려고 산 거 아니냐, 무슨 용도로 샀냐라고 했더니 이거를 일진 단조공업 공장을 여기다 이전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했죠. 네. 근데 이게 근데 공장 이전하려고 이렇게 한 거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다가 이제 우리 KBS 청원의 이대원 기자와 이영경 기자가 잠깐만 이 땅은 그 공장, 그러니까 항만 배후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사용 계획서를 떼본 거예요. 떼봤더니 그 땅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항만 부지라고 나와요. 단지라고. 그러니까 항만 단지가 뭐 하는 거지? 봤더니 이 땅에는 일반 공장은 못 짓고요. 이 땅에는 배를 수리하거나 배를 수리하는 그런 용도의 공장만 지을 수 있어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진난조라는 업체는 자동차니까.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서 일진난조가 여기 들어오려면 업종을 바꿔야 되는 거죠. 배를 수리하는 걸로 바꿔야 되네. 그러니까 자동차 말고 이제 되는 거죠. 대부분 갑자기 그러니까 예. 순진하게 말하자면은 아이코 땅을 잘못 샀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죠. 이 땅은 그 땅이 아니에요. 일진단조는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 창원시에 물어봤더니 창원시에는 일진단조 공업에서 여기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허가 문의도 하지 않았다. 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애초에 애초에. 계획도 없었다는 거네. 옮길 계획도 없었다는 거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랬더니 이 땅이 항만 배후부지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게 해명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큰 오해를 사겠네. 이건 좀 더 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네, KBS 유튜브 댓글 오기정 기자 읽어주세요. KBS 유튜브의 키모조님이요. 정말 확인도 안 하고 땅을 산 거양? 개콘보다 재밌네 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4억짜리 270억을 주고 8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는데 내가 원래 공장을 이전하려고 사는 건데 알고 보니까 공장 지으면 안 되는 땅이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해명이라 내놓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답변인 거죠. 그럼 여기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김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강기훈 의원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 김 씨 산해개발이라는 업체의 대표인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경남 진해에는 예전부터 왔던 이제 양포파라는 조직 폭력 단체가 있었거든요. 양포파입니다. 양포파 무슨 뜻이죠? 예. 양포파가. 네, 양포파 이름 명칭의 근원은 이제 김 씨는 아니고 그 전에 예. 전에 이제 두목을 하셨던 사람의 어릴 때 별명이 양포였는데. 네. 그렇고요. 그렇구나. 조금 이제 그 진해 지역이 과거에는 조금 거칠었구나. 예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비린내 나는 네. 부두가를 거칠게 살던 분들이 계속요. 양포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력이 상당히 약화된 건 맞아요. 아, 예. 갔다 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후임 이제 두목이었다가 예. 사업가로 변신을 하셨어요. 아, 양포파 두막이셨다가.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업체가 산해개발이라는 업체입니다. 네. 자, 그래서 KBS 사이트에 이제 MUNB 땡땡님이 이 이제 기사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폭과 국회의원 조합 너무 낯설다 이런 기사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조폭과 국회의원 조합이 낯설다고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고 뽐뿌의 가링님은 영화보다 더한 현실인 것 같다. 영화 얘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어떤 관계인 겁니까? 갑자기. 지금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긴 많은데요. 예. 근데 뭐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얘기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리 이 자리가 편하게 얘기하다 저희는 네. 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명예훼손은 자백할 수 있어요. 네, 좀 힘들었고. 네. 다만 이제 그 강기훈 의원은 그 사업상 업무차 알게 된 사이다라고만 해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땅을 사는데 같이 사신 거죠? 지금 이제 드러난 거는 이 땅을 살 때 2018년. 네, 그렇죠. 2018년도에 이 땅을 살 때 상당히 이제 두 사람이 긴밀한 관계였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어차피 뭐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뭐 사업을 하던 분이니까 뭐 이 사람이 조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뭐 사업하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2018년 이 땅을 같이 사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산 이유를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땅을 잘못 샀다는 식의 대답을 하는 270억짜리 8만 평 땅을 샀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요 땅이 그러면 놀려야 되잖아요. 강기훈 의원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땅을 나는 공장을 지으려고 샀는데 공장을 못 짓는다니까. 그럼 이 땅을 그냥 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이 땅을 딴 데 팔아요. 어디에 파냐? 바로 CJ 대한통운에 이 땅을 팔아요. 이 땅의 일부를. 대기업이 등장. 갑자기 대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김 씨가 등장을 해요. 요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보면 이제 이 땅이 8만 제곱미터 정도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각 지분별로 그
18개 필지로 나눠가지고 네, 아까 그 얘기했죠. 18개로 쪼개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CJ 대한통운으로 넘어간 땅은 약 한 21% 정도, 21% 정도, 5분의 1 정도네요. 60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강균 의원 땅 그 대부분이 대한통운에 넘어갔던 대부분의 땅은 강균 의원의 그 일진단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네. 거기다가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하냐면 2019년 10월 23일 날 네. 23일 날 1년 정도 지난 후네요. 땅 사고 나서. 1년 한 5개월 정도 네.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일진 단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그 산해개발로 넘겨요. 자,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냥 판 게 아니에요. 강기현 의원이 자기 소유의 땅을, 그러니까 이제 21% 정도 되는 그 땅을 CJ 대한통운에 그냥 판 게 아니라 갑자기 이 김씨 땅 김씨한테 넘겨. 양포파. 양포파 두목이셨던 이제 손을 씻으신 그분에게 팔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2019년 10월 23일 날 그 산해개발로 넘기고 2019년 10월 24일 날 다음 날. 산해개발에서 산해개발이 갖고 있는 땅, 그러니까 도로로 쓰기 위한 땅 한 800제곱미터 정도를 붙여가지고 CJ 대한통운 넘기거든요. 자, 그런데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차익이 이제 산해개발이 갖고 있는 땅 빼면 차익이 21억 원 정도가 차익을 산해개발이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산해개발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땅을 받아가지고 CJ에 넘기면서 그냥 21억을 생으로 먹은 거예요. 21억을 더 붙여가지고 판 거예요. CJ에 대한 산해개발이 남긴 시세 차익이 21억이라고요? 네, 하루 만에. 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러면은 강기훈 의원이 산해개발에 넘길 때도 시세 차익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예. 얻었죠. 예. 아, 투쿠션을 쳤네. 투쿠션을 쳐가지고 2번 먹은 거죠. 그 산해개발은 가만히 앉아서 21억을 하루 만에 먹은 거네요.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CJ 대한통운도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3억에 샀으니까 네. 아무리 이제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제 계약 부서가 있고 법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이 가격에 사는 게 맞는지. 네, 잠시만 제가 정리를 먼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강기훈 의원이 이 땅을 김 씨한테 자기 땅 있잖아요. 이거를 78억 4천만 원에 팔았어요. 이것도 본인이 낸 거보다 더 많이 붙인 거예요. 얼마나 붙인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면 강기훈 의원이 84억 원을 주고 그 땅이 34% 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땅은 한 20%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84억을 주고 산 땅의 절반 정도를 그러니까 한 3분의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어치 정도 되겠네요. 50% 정도를 50억 정도네. 이제 78 넘겼으니까 정확한 계산을 안 해봤지만 상당히 꽤 차익을 남긴 건 맞죠. 한 30억 정도, 한 20몇 억은 남긴 거네 강 의원도 1년 만에. 근데 아직 보유를 하고 있어요 땅을. 아직 이게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 그 차익 산출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여전히 이제 그렇게 산 땅을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 남겼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요렇게 이 땅만 넘긴 것만 해도 최소한 한 20-30억 정도의 차익을 남긴 건 맞죠. 물론 여기서 이제 강기훈 의원은 이자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이 땅을 이제 한 뭉텅이의 땅을 사서 18개 필지 나누면서 이제 구획 정리하고 도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남긴 거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이거 비용은 추가로 들더라도 뭐 상당한 금액의 차익을 남긴 거는 뭐 남긴 걸로는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CJ 대한통운은 바본가? 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아니 하루 전에 그냥 직접 샀으면 20억 싸게 살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래서 원래 이게 한 50억 매덕 정도 될 것 같은 이 땅인데 이 땅을 78억 4천만 원에 김 씨한테 팔고 김 씨는 하루 만에 이 땅을 CJ 대한통운한테 103억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도 바보가 아닌데. 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먼저 CJ 대한통운은 이 땅을 왜 샀느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죠. 이 땅을 왜 샀냐? 그러니까 진해 2부도 이 땅 근처에 직선 거리로 한 700m 정도의 CJ 대한통운이 CJ 대한통운 진해 사업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의 어떤 물류 창고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역
그러니까 진해 지역에 오는 이제 택배라든지 네네. 그거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있는데 거기가 7,400제곱미터 정도로 규모가 좀 작았어요. 네. 근데 이제 옮기고 싶어 했죠. 옮기고 싶어 했는데 마땅한 이제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CJ대한통운은 이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데 네. 이제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비싸게 샀느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CJ대한통운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수사 중입니다. 답변되기가 곤란하다. 그럼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결국은 또 진해 농협이라는 등장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 해야 하나만 더 등장인물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만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도 경찰한테 큰 오해를 샀어. 그치, 경찰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경찰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이제 21억 원 차익이 남겼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강기훈 의원이 그러니까 저기 그 산해개발의 김 씨와의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어떻게 21억 붙여서 팔 수 있어? 그러니까 21억 원이 이제 그 산해개발의 주머니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어쩌면 이거는 그냥 모양새만 그렇고 실제로 다른 주머니에 들어갔느냐? 야, 그거 누구냐? 네, 경찰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다고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물론 경찰은 구체적으로 그 답변을 하진 않습니다. 수사 중입니다라고 얘기할 뿐인데 이게 여기저기 이제 그 산해개발의 일종의 이제 대표를 지냈던, 그러니까 물론 김 씨가 실제적인 대표고, 저는 이제 그 전임 대표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저희가 만났어요. 예. 네,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돈 거래는 자기는 모른다. 자기는 이제 김 씨가 다 했고, 물론 이제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았다 자기도. 왜냐면 전임 대표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경찰에서 물어보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더라. 얘기한 걸 봐서 그쵸. 아마 경찰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이렇게 오해를 살까 말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분이 봤을 때 이건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진해 그 물류센터 진해 거기를 여기 이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CJ는 뭐 CJ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생짜로 막 회사에다가 103억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딴 데 팔아야 요 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판 돈으로. 오케이? 그 전에 있던 물류센터를. 네. 그런데 여기를 그러면 누구한테 파냐? 여기서 이 땅을 사겠다는 쪽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진해농협입니다. 자, 진해농협은 이걸 왜 샀습니까? 일단 진해농협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리 농협 브랜드인 대형 판매 시설 있잖아요. 하나로마트? 맞나? 예. 하나로마트.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로마트를 짓겠다라고 이제 대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샀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그럼 하나로마트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일단은 이 땅도 일반 공업 지역이라.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이 예전에 갖고 있던 일반 공업 지역이라. 물류센터라서. 네, 그렇죠. 물류센터는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시설, 판매 시설은 1,000제곱미터 이상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면 이제 330평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330평 이하로 지었을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는 이제 그 슈퍼마켓도 안 되는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대형 판매 시설은 보통 10,000제곱미터 넘어가죠, 보통은.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슈퍼보다는 크고 적은 게 우리가 슈퍼마켓이잖아요. 그것도 보통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슈퍼마켓도 지을 수가 없는 땅인데 여기다가 아니 강기훈 의원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거 잘못 산 거야? 잘못 산 거네. 용지 변경 같은 거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 대회를 좀 그러니까 의심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진해농협이 CJ 대한통운의 옛 진해 사업소를 땅을 산 날짜와 그다음에 이제 김씨 회사가 CJ 대한통운의 강기훈 의원의 땅을 판 날짜가 같아요. 진해농협 대의원 대회 자료에는 이 땅을 김씨 회사 소개로 매입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진해농협이 CJ 대한통운 옛 진해사업소 땅을 산 날짜도 2019년 10월 24일. 김 씨 회사가 강 의원 측 회사의 땅을 CJ 대한통운에 판 날입니다. 이거 뭐 전세집 나가고 뭐 그 앞주인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거래가. 이거를 사주는 조건 혹은 이거를 팔아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두 거래가 서로가 조건부로 걸려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진해농협이 대의원들에게 이제 진해농협이니까 당연히 네. 부동산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의원들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 네. 총회를 하든지 네. 대의원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2019년 10월 24일 날 진해농협이 땅 계약을 하고 네.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계약하는데 9월 6일 날 임시로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하고 예, 결정을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이게 상업지역도 아닌데 그걸 다 동의했나요? 대의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의원들 중에서 조금 이제 입시에 밝으신 분들은 아니 이 땅은 마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급하게 사냐. 그렇지. 예, 그리고 금액도 조금 비싼 것 같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보통 이제 지역에 있는 단위농협은 조합장이 사실상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경론이 벌어졌고 찬성 30, 반대 25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땅을 샀는데 아니야 다를까 정말 이제 지을 수 없는 땅이고 뭐가 아니라 다를까야? 거기 써 있을 텐데 알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솔직히 저는 알고 샀다고 봐요. 네네네. 네,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감정 평가를 이 땅도 감정 평가를 받는데 그 감정 평가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오구나.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다가 이제 진해농협이 이제 민원 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잠깐만. 그래서요. 클리앙 댓글 읽어주시죠. 네. 예, 클리앙의 베리타시아님이 창원은 상업지 아니면 판매 시설이 힘든데 권력 이용해서 용도적으로 바꾸려고 했군요. 자, 민원을 방금 했다고 했는데 어떤 민원을 넣은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쪽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이게 종상향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네. 일반 공업지역인데 이거를 2단계를 건너뛰어서 3단계인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한 건데 창원시는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무리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쪽에 자꾸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라고 제기했고 그 부분은 이제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고 여전히 이제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현재로서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건 검토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종상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야 한번 검토라도 해보겠는데 그걸 3단계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4차로로 가다가 깜빡이 켜고 바로 1차선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사고 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건 행정에서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일단 그럼 진해농협은 원래 의도하던 바를 지금 이루지 못한 셈인데 이거를 그럼 얼마 주고 산 겁니까 그 땅을? 지금 그 땅을 산 게 얼마냐면 평당 그러니까 총 166억 원에 샀어요. 이거 이 정도 166억이면 CJ 입장에서는 돈이 남겠네요. 거네. 네, CJ는 돈 남겼어요. 그런데 이 166억 원이 뭐 이게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입니까? 이 뭐 그런 공업 지역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해농협이 산 땅은 CJ 대한통운이 판 땅은 거기는 이제 인근이 도시화가 좀 빨리 된다고 여기는 항만 지역이니까 근처에는 이제 이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혹은 주거시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정 가격도 마찬가지고 공시지가도 차이가 나는 거 맞아요. 네. 이 땅이 좀 차이가 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해농협이 2019년 10월 달에 이 땅을 사기 전에 2019년 8월 달에 이제 감정 평가를 받거든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얼마가 됩니까? 라고 봤는데 그때 감정평가법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은 118억 원 정도면 적당합니다. 맞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8억 원이 적당합니다라고 얘기한 땅을 물론 뭐 차이가 좀 날 수 있는데 40%가 비싼 166억 원에 샀으니
당연히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한 50억 더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48억. 네, 48억. 48억 정도. 예, 예. 여러분 이렇게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경제 사건 같은 경우에 말이죠. 누가 얼마를 이득 받는지 계산하면 딱 나와요. 그럼 농협은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따져보면은 그래서 네이버에 KJH2님이 이거 매도자 부르는 대로 다 주고 샀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호구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일단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 정도. 한 20억 정도 10몇 억에서 20억 정도 이제 이득 본 걸로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김씨 그 양포파 이제 지금은 손을 씻으셨지만 졌던 이제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21억 21억을 깔끔하게 추가를 하셨고 CJ 같은 경우에도 이 땅을 166억을 받았으니까 본인들 갖고 있던 걸 팔았으니까. 감정가보다 비싸게. 감정가보다 40억 정도 48억 비싸게 팔았으니까 CJ도 이득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얼추 보면 말이죠. 강 씨랑 그러니까 강기현 의원이랑 김 씨 이득 본 거 합치면 40억쯤 되잖아요. 네. 그리고 CJ 비슷하네. 한 비슷하게 맞잖아요. 아기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어디만 지금 돈을 많이 썼냐? 지네 농협만 쓴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뭐 물론 이제 이 거칠게 땅값이 좀 차이 난 거 맞는데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두 사람 다 강기훈 의원과 김 씨 다 이득받고 CJ 대한통운도 어쨌든 뭐 그 작은 땅을 팔고 큰 땅을 사면서 한 62억 정도는 남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문제는 이제 진해 농협인 거죠. 그러네요. 다금은 그러네. 40억 이득 보고 여긴 60억 이득 봤으니까 40억 마이너스 여기 나갔으니까 여기도 20억. 그러니까 20억 이득 봤다고 볼 수 있겠네. 대충 거칠게 보면. 그리고 진해 농협은 이거를 마트 짓지도 못할 땅을 사가지고 창원 씨한테 지어달라고 하다가 꺼지라고 안 된다고 얘기 듣고 어쩌정 이러고 자기를 돈은 166억 이렇게 날라간. 이미 진해에는 진해농협이 운영하는 한화마트가 진해 출신가 있어요. 거기는 되게 커요. 면적이 일반적인 마트 크기예요. 근데 거기랑 지금 새로 지은 땅이랑 거리가 직선 거리로 2.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 타면 5분 거리예요. 근데 과연 여기 마트를 물론 이제 큰 규모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1000제곱 300평 정도 되는 마트를 짓는다고 해서 과연 진해 시민들이 그 인근에 살더라도 이분들이 여기 갈지 아니면 차 타고 어차피 요즘 마트 갈 때 거의 차 타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분들 여기 갈지 아니면 5분만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물건도 많고 규모도 크고 있는 큰 마트를 갈지 기존의 마트 갈지는 솔직히 조금 걱정되잖아요. 이게 운영비라도 과연 건질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걱정하는 거죠. 네. 저의 합리적인 의심은 그러니까 이 애초에 부동산 거래가 동시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계획돼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농협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러니까 쌈짓돈처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정말 쓸모없는 땅 잘못 샀다고 얘기하는 그 땅의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심이. 강기현 의원과 그 예전에 양포파 주목이셨던 그렇죠. 지금은 손을 씻었지만 그 김씨 사업가 분과 CJ 대한통운이 3명이 짝짝꿍 농협까지 한 게 아니냐는 그냥 오해. 일 수 있는 추측. 오해를 하게 되는 거네요. 아까 좀 하나만 더 덧붙이면 농협이 이제 아까 농협중앙회에다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세요라고 할 때 이 땅을 그 169억 원에 사겠습니다라고 이미 거기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69억 원에 사겠다고 명시해 놓고 2019년 5월 달에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했더니 118억이 나왔고 자기가 사겠다고 했던 그 가격이 비슷하게 166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퍼즐이 맞네. 퍼즐이 20씩 먹기로. 그러네. 그래서 이 금액이 애초에 판매 금액이 정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진해농협 조합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거 합리적으로 있으면 이게 진해농협이 필요로 인해서 그러니까 진해농협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산 게 아니고 결국은 강기훈 의원의 땅을 팔아주기 위해서 거래를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해농협이 이 땅을 사준 거 아니냐. 처음부터 자꾸 갱조한 거 그 외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제 얘기를 진해농협의 조합원들은 얘기를 하긴 해요. 아, 이게 완전 배임이네. 말이 안 되지. 뭐 그렇게 볼 수도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냥 우리가 뭐 누구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내가 지금 여기까지 뭐 영화를 봤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의심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여기 나온 게 다 손은준 기자도 고발 고소당하기 싫기 때문에 팩트 그리고 다른 기자들도 팩트를 가지고 지금 나온 것만 얘기한 게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야죠. 아니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라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수사는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특수본에 지난달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어디를 압색했나요? 지금 이제 지난달에 했던 데는 이제 일진단조 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기훈 의원의 일진단조가 이 땅을 사면서 그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네, 기업은행을 이제 압수수색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추가 압수수색을 이제 일진단조대에서 다시 한번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1억 원, 네. 21억 원의 행방, 행방. 그냥 있느냐, 예, 요거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저희도 계속 좀 추가 취재를 할 사항인데.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이버에 양님이 정말 기자분 대단하십니다. 계속 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응원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아, 예, 아마 저도 보고 상당히 부담 느꼈는데요. 네. 아니, 부담스러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은 뭐냐면, 자, 강기훈 의원이 왜 이 땅을 자기 명의가 아니라 일진 단조의 명의로 샀을까? 네. 자, 이거를 이제 JTBC 이제 기자분들은 편법 증여가 아니냐라고 봤는데, 네. 저희는 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부분일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대출이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출 과정에서 어떤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좀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업은행 압수색을 했군요. 예, 맞습니다. 예. 대출 과정에서 대출이 뭐 8천만 원이 아니에요. 8억도 아니고 83억.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 보면 83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기훈 의원의 일진난조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86억인가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 86억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에 83억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금액은 채권 최고액을 말 그대로 15%에서 20% 정도 네. 가산하는 거니까 그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정확한 금액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도 조금 계속 아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집을 살려고 해도 예? 내가 무슨 용도로 이 집을 살 거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끌어와서 이걸 내가 지금 대출을 그거를 뭐 돈을 다 메꾸겠다. 이걸 다 계획서를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공장을 이전할 용도로 산다. 근데 그 땅이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이지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참 이상하네. 기업은행에서도 그걸 검토를 할 텐데 그러니까. 거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 그러니까 은행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 이상한데요? 그럼요.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기아 기자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존칭을 하세요. 평소에는 야야 이러는 사이인데 오늘 제가 MC니까 굉장히 지금 굉장히 존중을 해주시는 감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은행도 이거를 왜 83억을 빌려줬는지 엄청 꼼꼼하게 검토해서 대출해주죠. 아니 83억인데 84,000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보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진짜 줄줄이 고구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 열심히 해서 이제 저희 계속 지금 자료 찾고 있고요. 네. 찾고 있는데 뭐 일단 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네. 계속 저희가 팔로잉해서 네. 계속 후속 취재해서 나오는 대로 좀 성과가 있는 거 확인되면 또 이제 기사 쓰고 예, 그때 또 저희 기회 만들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렇고요. 우리 그
처음부터 열심히 했던 이대한 기자. 네.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취재 여러분 앞으로 더 캐서 뭐가 이게 고구마 줄기같이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수사를 진짜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창원 경찰분들 화이팅 열심히. 그 경남 그 지방청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예, 경남지방경찰청 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오늘 지금 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처음으로 이렇게 또 출연하시면 좋지만 전화 연결을 이렇게 했는데요, 선배. 죄송합니다. 예. 네, 그때보단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집에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 따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전만 되면 제가 좀 올라가겠는데 혼자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 출연해 보시니까 전화 출연이지만은 어떠셨는지. 예. 처음에는 뭐 우리 김기화 기자의 텐션을 어떻게 따라갈지 걱정했는데 네. 즐거웠고요. 네. 저희 이제 지역에도 네. 후배들과 함께 좀 이런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시청자들과 네. 이제 우리 이제 이 컨텐츠를 좀 향유하시는 많은 시민들과 좀 소통하는 좀 자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 김기화 기자에게 그리고 다른 또 우리 그 기자님들에게 노하우를 좀 전수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회 한 사람 사주시면 제가 한 사람한테 한 접시. 한 접시. 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만나면 이제 우리 김기화 기자가 회에 얽힌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자, 그러면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네, 제들기는 수목의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업로드됩니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른 소문 기사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열심히 달린 대들기를 응원해주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샷소. 또 만나요. 선배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배 고생하셨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네, 선배.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방송이 내일 모레 목요일에 업로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올라가서 회 한 잔 살게. 그래,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네. 네. 또 만나요 꼭. 네. 이거 아이템 진짜 재밌다. 이거 취재하면 진짜 재밌었겠다. 금액이 딱 들어맞을 때 그 쾌감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농협 주머니에서 나간 돈과 딱 맞잖아. 그 차액이 딱 이게 별로 진짜 169억 원? 아니 감정 평가를 받았는데도 그 가격에 샀다고?